경기도 작은 도시의 한복판에 자리한 선인의 밥상은 이른 아침부터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윤선이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죠. 56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선희 언니, 오늘도 김치찌개 맛있겠네. 단골 손님 박할머니가 들어서자 선희는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두 딸을 키워낸 그녀에게 이 작은 식당은 삶의 터전이자 희망이었죠. 큰딸 미영이는 서울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며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딸 수영이는 25이지만 아직 취업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수영이가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가려 하자 선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요즘 수영이는 매일 어디론가 나가는 일이 많아졌는데 물어봐도 그냥 친구 만나러라고만 답했죠. 선희는 딸이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가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발신인도 없고 그냥 조용히 놓여 있었죠. 선희는 의아해하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토지 등기부등본과 함께 이 땅의 진짜 주인을 찾습니다라는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선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땅은 남편 민수가 생전에 친구에게 맡겨둔 땅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잊고 있었던 것이었죠.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분명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누가 왜 이런 서류를 보낸 것일까요? 며칠 후 선희가 식당에서 손님들을 받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윤선희 사장님이신가요?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죠.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고 이민수 씨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선희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에게 전처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죠. 식당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고 다른 손님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우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가 저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재산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희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죽기 직전에 갑자기 그 아이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죄송하지만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선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 식당은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선희 씨 남편한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니, 그럼 그 땅은 누구 거야?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서울에 있는 큰딸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미영이는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선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죠. 미영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그런 말을 안 했다면 분명 이상한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난 거죠? 바로 그때 수영이가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온 것을 보고 반가워했지만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자 분위기를 눈치챘죠.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선희는 수영이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영이는 듣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뭐야,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거 뺏어가려고 해요? 그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몇 년인데 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미영이는 수영이를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알아봐야겠어요. 엄마,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면 그 아이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설마 동정심 느끼시는 거 아니죠? 수영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만약 정말 내 아버지 아들이라면 너희들에게도 형이 되는 거잖아. 형?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수영이가 소리쳤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책상 서랍을 뒤져보니 오래된 수첩이 나왔는데 거기에는 정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내려앉았죠. 일주일 후 선희에게 법원에서 소송 관련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정우가 정말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었죠. 선희는 급히 변호사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유언장이나 증빙 서류를 제시한다면 가능성이 있죠.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유품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죠. 남편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를 읽어보니 남편의 복잡한 심정이 드러났습니다. 전처와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정우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거리를 두고 싶어 했다는 것이 적혀 있었죠. 선희에게 미안하다. 정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 재산을 남겨줄 수는 없다. 이유가 있다. 선희는 그 대목을 읽으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며칠 후 첫 번째 법정 출석 날이 왔습니다.
정우는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고 유언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선희가 보기에 그 유언장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필체와 조금 달라 보였죠. 재판장님, 이 유언장에 대해 필적 감정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선희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정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죠.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선희는 남편의 오래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김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희를 보자 반가워하며 다가왔죠. 선희 씨, 요즘 힘들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땅은 분명 민수가 당신 명의로 해놓으라고 했는데. 김 사장의 말에 선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자신 명의로 하라고 했다니, 그럼 애초에 그 땅은 정우와 상관없는 것이었을까요? 김 사장님, 정확히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김 사장은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민수가 돌아가기 몇 달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 땅을 선희 씨 명의로 이전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서류 작업을 하기 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선희는 남편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우에게 땅을 주려던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럼 정우 씨가 가진 유언장은 뭘까요? 글쎄요,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민수가 생전에 정우한테 여러 번 실망한 적이 있어요. 그 애가 사고를 저지른 적도 있고. 김 사장의 말을 들으며 선희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집에 돌아온 선희는 남편의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보았죠. 정우가 또 사고를 쳤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이다. 전처는 계속 돈을 요구한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선희와 아이들만이 진짜 내 가족이다. 선희는 남편의 마지막 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정우를 완전히 포기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수영이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고 표정도 어둡기만 했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선희는 딸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정우 오빠랑 만나고 있어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몇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만난 건데. 그런데 정우 오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어요. 선희는 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영이가 정우와 만나고 있었다니,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수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수영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고. 그런데 정우 오빠를 만나보니 정말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선희는 딸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당황, 그리고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럼 내가 정우한테 우리 집 주소를 알려준 거야? 수영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엄마, 정우 오빠가 말하는 유언장 이야기는 진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오빠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어요. 선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우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했다면 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요? 수영아, 정우가 정확히 뭐라고 했어? 사실 정우 오빠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갑자기 연락이 와서 만났대요. 선희는 남편의 일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이 정우를 만났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 같았죠. 그 만남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정우 오빠 말로는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그 후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선희는 점점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정우에게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었던 것이지 재산을 물려주려던 것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았죠. 그날 밤 선희는 정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우 씨, 우리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봐요. 수영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다음 날 선희는 정우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손님들이 없는 시간이었죠. 정우는 들어서자마자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영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앉아요.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정우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유언장은 제가 만든 거예요. 선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여전히 놀랐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정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요. 저와 엄마를 버리고 새 가정을 꾸렸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만나자고 했을 때 드디어 저를 인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선희는 정우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냥 사과하고 싶다고만 하셨어요. 용서해달라고. 그게 다였어요. 저는 그게 너무 허무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정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영이를 만나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기만 했지 아버지의 입장은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선희는 정우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죠. 정우 씨, 당신이 아버지를 원망하는 것은 이해해요.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어요. 소송을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이와도 더 이상 만나지 않겠어요. 선희는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영이와 만나는 것은 너희들이 정할 일이에요.
다만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수영이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죠. 정우, 오빠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아요. 한 달 후 법정에서 정우는 공식적으로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그는 판사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죠. 저는 감정적으로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윤선희 씨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선희는 정우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정을 했죠. 정우 씨, 그 땅은 원래 당신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위해 남겨두신 거예요. 하지만 당신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일부는 당신 몫으로 나누어 드릴게요. 정우는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선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맞지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진짜잖아요. 아버지도 당신에게 미안해했고요. 결국 땅은 선희와 두 딸 그리고 정우가 함께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큰 부분은 선희 가족이 가졌지만 정우도 작은 몫을 받았죠. 수영이는 이 일을 계기로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정우와는 연인이 아닌 형제로서 가끔 만나기로 했죠. 엄마,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완성된 것 같아요. 미영이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라는 게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진짜 가족이지. 그날 저녁 선희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혼자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마지막에 정우한테 사과한 것도 이해해요.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몇 달 후 선희는 그 땅의 일부를 팔아서 식당을 조금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정우는 가끔 식당에 와서 도움을 주었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미영이의 결혼식에는 정우도 참석했습니다. 선희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다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